자, 그리고 6월 모평에서는 요 응시 집단, 그 뉴스에서 들으셨을 텐데, 지금 재학생 숫자랑 전체 합계 인원 숫자는 항상 줄어들고 있거든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작년이랑 올해 졸업생이 대폭 증가합니다. 예, 작년에 9,500명, 그러니까 6월 달 접수 기준으로 올해 11,000명. 자, 이 이유는 뭐냐면 통합 수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과 애들이 문과로 가요, 대학을. 그럼 그 대학에서 사명감을 갖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적분에 생명과학, 지구과학 시험 본 아이들이 영어 영문학과 들어가면 사명감을 갖고 난 영국에 꼭 갈 거야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든 튀어나오려고 그럽니다. 나는 공대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수능 접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비율이 지금 이게 수능 때로 가면 2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4명 내지 5명 중에 1명은 재수생, 삼수생인 거예요. 그래서 종로학원에서는 재수생이 아니라 삼수생이 많이 늘어났다. 예, 요렇게 또 분석을 내놓는 학원들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22학년도부터 통합수능, 문과로 이과 애들이 문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2학년도에서 문과 들어간 삼수생 애들 있죠. 걔네들도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최초로 과탐 인원이 사탐 인원을 추월했습니다. 부모님들 학교 다니실 때도 항상 문과 애들이 많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노는 애들은 그냥 문과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노는 애들도 이과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과 점수가 더 잘 나오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시험을 봐도 낮은데 남들이 점수가 높게 나올 거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고3 5월달, 6월달까지는 이과 시험을 보고 수능 때는 문과 쪽으로 애들이 바꿨어요. 점수를 더 받으려고. 근데 지금은 미적분, 기하 쪽이 확통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니까 이과 애들이 문과 시험을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과탐, 미적, 기하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전보다 자연계열 상위권 합격선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쪽에 애들이 경쟁이 더 심하니까. 문과, 이과는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뽑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열로 아이들이 많이 가니까 아무래도 합격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국어 쪽에서는 문학 쪽의 난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좀 생겼다. 그래서 저 문학에 대한 학습, 요걸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영어 쪽에서는 요번에 조금 어렵게 느꼈던 학생들은 뭐냐면 어휘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그 선지 1, 2, 3, 4, 5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매력적인 오답들이 좀 많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습, 요걸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너는 국어 수학 풀 때 공통 과목 먼저 풀고 선택 과목을 푸냐? 아니면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공통 과목을 푸냐? 요걸 물어보신 다음에 이렇게 봐서 항상 점수가 좋았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점수가 유동적으로 막 흔들리고 그런다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게 모의고사입니다.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게. 그래서 문과가 이제 계속 불리하다 말씀은 드리지만, 공통 과목에서 누가 더 점수를 잘 받냐에 따라서 점수를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에서도 같은 90점을 받은 미적분 선택자 아이들 중에 수원 수투를 더 잘 보고 90점을 받은 애가 미적분 선택 과목을 더 잘 보고 90점을 받은 애보다 등급이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은 이과 문과 내에서도 공통 과목 요 완성도가 높아야 되고, 다른 집단끼리도 공통 과목이 더 잘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리함은 계속 가져간다 이거죠. 3월달 모의고사에서 엄매와 화작 100점 맞은 그 표준 점수가 3점 차이가 났고, 4월 모의고사는 5점 차이, 6월 모의고사는 3점 차이 정도. 수학 같은 경우에
예, 9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 거죠. 근데 요번에 아무래도 평가원에서 시험 볼 때는 재수생, 삼수생도 들어오고 평가원이 이 점수 차를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할까요? 늘리려고 노력을 할까요? 예,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의 실력은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149, 149 똑같이 나올 확률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계 아이들은 입꼬리가 찢어져 있죠. 문과 아이들이 다 밟히니까. 예. 그런데 문과 아이들은 계속 피해의식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그래서 수능 때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네, 그걸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쪽의 고민이 이제 높아지는데, 과탐을 하나 선택하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23학년도에 한 15,000명 정도가 시험을 봤다면 24학년도에는 한 17,000, 18,000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22학년도까지는 사탐의 최고점 표준 점수가 과탐보다 항상 이렇게 낮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수능 때부터 사탐을 좀 어렵게 내다 보니까 정치화법 50점 만점자 표준 점수가 74점까지 뛰었고요. 그 다음에 과탐에서는 제일 높았던 게 75점. 그러니까 좀 비슷비슷하게 되는 거죠. 근데 22학년도에는 제일 높은 게 68점. 그런데 과탐에서는 74점이나 나왔죠. 네. 그러니까 무려 6점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50점 만점을 받아도 예, 문과 이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걸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좀 줄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주냐 안 주냐는 사실 우리 학생들 개인은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22학년도에 가장 쉬웠던, 그러니까 만점자 표준 점수가 제일 낮다라는 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쉬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쉬운 과목이 23학년도에 제일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정치와 법이 제일 쉬웠다가 제일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제일 어려웠던 시험은 어떻게 됐죠? 제일 쉬운 시험에 속하게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 어려웠던 과목들이 쉬워지고 쉬웠던 과목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올해에 화원, 지구과 원 시험을 보게 될 학생들은 이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약간 좀 쉽게 낼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화원, 지원 공부하는 아이들은 쉬워질 시험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예, 정치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쉬워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고, 동아시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게 시험이 어렵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어려워질 과목에 대해서 예, 준비하시고, 물리학 원도 요거보다는 표준 점수를 좀 올리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좀 어렵게 나온 선택 과목은 좀 요번에 쉽게 나올 개연성이 좀 있고, 전년도에 쉽게 나온 거는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당황 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배들 조언 중에 여기를 좀 잘 봐주십시오. 선택과 집중. 특히 이제 정시하는 아이들은 뭐 어느 한 과목 포기하고 어느 한 과목 하고 그렇게 하진 않는데, 수시에서 뭐 세계학 7등급을 마치고자 하는 아이들 중에 한 과목을 버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버리다가 그 열심히 한 과목 있죠. 그 과목이 배신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감 있게 하나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줄이는 거지, 두 개 합, 그러니까 논술 최저 등급 중에 2개 합 5등급, 2개 합 6등급이 많잖아요. 그럼 진짜 두 과목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 두 과목 중에 배신하는 과목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합칠 때는 한 3과목까지 열심히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과목 합칠 때는 나머지 4번째 과목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비율을 줄여서라도 좀 하는 게 좋고요.